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오늘 썸네일 어떠신가요? 네, 저는 쪽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포맷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PPT나 이런 그 화면들 또 예쁜 바탕화면 이렇게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캔버스입니다. 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바지런하게 열심히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면은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주제입니다. 감정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배워보는 빅5 상담 이론.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제가 그냥 뭐 상담 이론 빅5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말을 제가 덧붙이는 건 상담에서 정서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이고 이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어떤 과정이나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담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정말 핵심적인 감정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조차를 모른다면 이 내담자의 감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주 기본부터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강의나 강좌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정서를 이 상담 이론 빅5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선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접근과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는 그런 뭐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 욕심 때문에 사실 1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거를 1, 2, 3, 4, 5를 한꺼번에 쫙 또 이어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비교해주는 또 이제 포스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은 네, 탑5 5개까지 네, 올려야겠죠. 마지막 게슈탈트를 끝내고 나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딱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들을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포스팅에 비해서 이론 파트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못할 것 같은 건가? 아니면 제가 못하나요? 네. 아무튼 제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강의 너무 잘한다고 해주셨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별론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듣고 좋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막 다른 그 블로그 통해서 링크도 좀 걸어주시고요. 주변에 좀 홍보도 해주시고, 네, 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탄 인지행동 치료에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네,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정적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주 단순한 질문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을 때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많은 술집들에서 좀 친구들, 동료들하고 상당히 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를 봤어요. 상사 욕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답답하다 싶은 동료 욕도 하고 또 부하 직원 욕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스트레스나 회포를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듣는 얘기들은 뭔가 이렇게 같은 화제를 또 같은 화두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듣다 지겨워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네, 그런 동료나 친구들을 두고 있는 친구들 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도와주고 들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도통 나아지질 않는다. 왜 제가 이렇게 해줘도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답이 안 남아요. 답정너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친구하고 동료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상담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친구들과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와 상담의 대화는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왜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는 치료가 안 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한다면 상담조차도 친구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껏 상담자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친구하고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뭘까요? 친구들과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로는 왜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 친구는 나아지질 않죠? 라고 말하는 반면 그렇게 말을 계속 애들리스로 끝이 없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양쪽 사이드에서 하는 말들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제가 아무리 들어줘도 달라지지 않네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양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문제는요. A와 C 사이의 B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자꾸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빙빙 돌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뭔가 이렇게 인트로를 좀 흥미롭게 진행해 보려고 내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개념이죠. 선행사건과 바로 그 선행사건으로 이제 이에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바로 A와 C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결정지는 사고와 신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A가 상징하는 거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선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친구들과 주로 나누는 얘기들은요. 바로 이 선행 사건과 바로 결과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상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엿 같았어. 나 정말 회사 때려치고 싶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선행사건. 이 사람은 왜 저 따위야? 도대체 제가 회사를 못 다니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선행사건, 일어났던 사건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지금 나의 현재의 감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그리고 지금 하소연하는 얘기들, 불평불만하는 얘기들,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얘기들, 이렇게 선행사건과 결과 얘기가 계속 엔들리스 끝이 없는 그 고리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중간중간 사고나 신념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기보다는 사실 선행사건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고요. 바로 그 인간이 그랬어. 그게 걔가 나를 무시했어. 걔가 나를 안 봤어. 인사를 안 받았어. 걔가 나한테 인사고과를 안 줬어. 걔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등등등. 이 선행사건은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그로 인한 내 불쾌한 감정들, 그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이 성장하거나 더 나아진 행동이나 더 나은 어떤 대처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개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A와 C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는요. 엔들리스예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 굴레를 맴돌다가 결국은 상대로 하여금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답정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고지식하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 자기의 어떤 꼰대 같은 생각들 또는 경직된 사고, 또 고정관념, 선입견 또는 편견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사고방식 때문에 또는 건강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바로 엔들리스로 계속 A와 C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 가운데 껴있는 신념과 사고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결국 인지행동 치료에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네, 모형을 이렇게 좀 짜잔하고 제가 다른 곳에서 퍼왔는데요. 활성화된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정서적 행동적 결과라는 C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념 체계인 생각을 바꿔야만 새로운 효과와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죠.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철학적 관점이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건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계속 엔드리스인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생각, 바로 우리에게 고통, 그 정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에 의해서 바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정너 같은 사람 생각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가? 바로 또 고민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너 그 생각 잘못됐어.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생각이야. 아, 너 왜 이렇게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 등등등. 분명히 이제 뭔가,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치료자가 아닌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는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접근이 달라지겠죠. 이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갈리는 바로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앞서 큰 모형에서 펼쳐져 있는 모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논박 디스퓨트를 통해서 새로운 효과, 그다음 새로운 감정들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이 논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 논박을 일단 따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박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논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논박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감성보다 이성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신 분들은 친구들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논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조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또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패턴을 택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잘해왔다면 계속 꾸준히 그 방법들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언가 잘못됐다면 무엇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와서 논박을 하거나 또는 논박 비슷하게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곁다리를 쳐다보고 또는 과거에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왔던 논박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내가 놓쳤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는 상담 이론, 그리고 또 실존주의 치료, 그리고 게슈탈트, 이런 등등의 이제 이론들을 공부할 때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바로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면 그 내담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A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삶,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세계 안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 살아봤던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군 생활을 해봤으니까 안 거예요. 그러면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어떤 군대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그 이제 군인들이 있다면 100명의 군인들이 그 자기들이 그 군대를 경험한 방식이나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주관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점적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논박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기준점, 나의 규범, 내가 생각할 때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빗대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논박할 경우에는 이건 지적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이라는 친구는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너그럽고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뭐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건강하게만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가족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학교에서 놀고 막 뭔가 친구들하고 놀고 새로운 거 막 이런 호기심 나는 막 이런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영이라는 친구의 그 이제 짝꿍인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철수라는 애의 집안은 학벌 그리고 학업 공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 안에서 양육이 됐어요. 이 두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철수는 이 영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굉장히 한심해 보이겠죠. 아니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대학을 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건 철저하게 철수가 살아온 환경 내에서 갖추어진 생각입니다. 영희는 영희가 살아온 그 환경 내에서 갖게 된 생각이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바꿔주거나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뭐랄까 논박을 해주거나 바꿔주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 나의 세계관, 나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그 도대체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길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논박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REBT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건 당위적인 사고를 가리키는데요. 그럼 당위적인 사고가 뭐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관점의 사고를 당위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조건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아니 뭐 윗상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절친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연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도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 또는 타인 그리고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어떤 사고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들이 대부분 다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위적인 사고에 대해서 논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나의 어떤 신념 이걸 기준으로 논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논박을 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안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다라고 하는 그 인사이트 통찰은 스스로
깨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이게 비함적인 신념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박은 결코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알게끔 질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네, 권성만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논박을 하기 위한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네,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실용적, 기능적 논박, 그리고 철학적 논박, 대안적 논박입니다. 이 모든 논박들이 바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편집성 그 성격 장애나 편집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갑자기 이 A라는 생각에서 B로 넘어갈 때 갑자기 비약이 팍 뜨게 됩니다. 그럼 A라는 사건을 통해서 B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 친구는 아니지만, 네, 어떤 케이스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였는데요. 이 친구가 친구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여행 자금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행 가는 날 가까워질 때쯤 되면은, 그땐 자금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같이 가자고 여행을 가자고 한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자금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약간 좀 시큰둥하게 말을 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 괜찮아? 돈 그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겠어? 이게 괜찮겠어?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자기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기를 해서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괜찮냐고 묻는 그 행위, 이 행위 하나를 나랑 같이 가기 싫은가? 내가 같이 가기 싫어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묻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랑 같이 가기 싫은데 자꾸 물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랑 같이 가기 싫으면은 가자고 얘기하지도 말든가. 이렇게 꼭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놓고 계속 자금 괜찮냐, 돈 준비될 것 같냐 라고 반복적으로 물으니까 이분 딴에는 이제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그런 관계가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괜찮냐고 묻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당신과 여행을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걸로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됐느냐, 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반복해서 물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묻는 게 어떤 거길래 당신이랑 여행을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친구가 타당한, 있음 법칙한 그 이유를 댈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 논리적인 이유를 대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경험적 논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냐, 또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사에 대해서 막 욕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상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쳐봐요. 상사인데 뭔가 아래 직원들을 막 케어해주거나 돌봐주거나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상사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회사에 지금 그 매니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몇 명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 몇 명에 있는 그 매니저들 중에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부하 직원을 막 케어하고 살뜰히 챙기는 매니저가 몇 명이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멍 때리고 있더니 갑자기 없죠 이러는 거죠. 그런 상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보세요.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아까 말한 그 비함적인 신념, 상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세계에서 검증을 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생각에는 말인데 왜 요즘에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주관적 세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는, 나 때는, 내가 살아왔을 땐, 내가 이랬을 때는 이 논리적인 근거가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정작 논박을 해야 될 사람은 상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논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논박을 했을 경우엔 아까 말한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꼰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논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가 나야 할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귀를 때렸어요. 그 따귀를 때리는 때, 한쪽 뺨을 맞았으니까 다른 쪽 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마하트마 간디가 되겠다라는 거죠. 도 닦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의 경지에 올라서 하산해야 될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적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야 할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해요. 그래서 야 그거 화날 만하다 화났겠다 라고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엔들리스 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몇 번 씹어주고 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랬다. 야, 그 상사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애가 인간이 다 있냐? 라고 씹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 또는 치료해야 될 이슈라고 보는 부분들은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치명적인 어떤 장애를 줄 경우에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 장애물을 만들어낼 경우에 바로 논박이 필요한 거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논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화를 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담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심리학을 배우고요. 성격 심리를 배우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게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이런 성격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노멀한 부분들도 상담사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심리학들을 배울 때요. 이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배우지만 바로 거기에 진단명에 해당되지 않은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건강한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심리학과 이제 그 학부 재학 중에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이제 배워서 성격장애들을 막 배우는데요. 그 성격장애들을 이제 막 교수님 설명할 때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나 성격장애인가 봐.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 얘기할 때 나 편집성 성격장애인가 봐. 또 자기애석 성격장애 얘기할 때는 나 자기애석 성격장애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 장애라고 보는 그 기준에 대한 그 선이 있죠.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장애를 주고 적응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선, 그 이상을 넘어야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고 패턴이나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도를 넘지 않은 정도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오늘 내용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다른 파트보다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논박 부분을 이제 가끔 잘못 인식하고 계셔서 오히려 내담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상담사를 만나러 왔는데 나 꼰대 만났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1회 상담에서 다음 상담에 내담자가 오지 않게끔 도망가게끔 하는 아주 지름길이 바로 이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네, 바로 자기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식, 자기 기준, 자기의 세계관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했을 때 내담자들 도망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